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헬로TV에서는 오늘 이 시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집 대담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려했던 지역 내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검역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지나친 불안보다는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생활 수칙을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잦아들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대로 안다면 불안감도 덜 수 있겠죠.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의 천은미 교수 그리고 전현매 기자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고 일어나면은 1,000명씩 들어있다, 100명씩 들어있다 할 정도로 감염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며칠째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상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가 31일 오전 9시 발표한 기준으로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는 모두 7명입니다. 네. 지난 20일에 35살 중국인 여성이 확진자로 처음 확인된 후에 현재 7명까지 늘어난 건데요. 특히 30일 오후에 2명, 또 30일 오전에 1명이 연달아 추가되면서 전국이 비상입니다. 7번째 확진 환자는 28살 한국인 남성으로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서 지난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고요. 26일부터 기침을 약간 하다가 28일, 29일 기침, 발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뚜렷해지면서 보건소로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자가격리 후에 검사를 시행했는데 30일 저녁 확진이 돼서 지금은 서울의료원에 격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조사 대상 유증상자, 다시 말해서 중국에 다녀온 후에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 증상이 있는 사람인데요. 모두 298명인데 네. 이 중에 240명은 지금 격리 해제가 됐고 58명은 검사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확진자나 조사 대상 유증상자 수는 지금 녹화하고 있는 30일의 낮 기준이고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라지만 방송되는 시점에는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또 크게 우려가 되는 게 2차 감염자죠. 네. 중국 우한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 한국 사회 내에서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염된 걸로 파악이 되는 건가요? 이 6번째 확진자가 56살 한국인 남성인데 우한에 다녀온 이력이 없는 분입니다. 예. 이분이 3번째 확진자에게 이제 전염이 된 것으로 드러난 건데 7명의 확진자 중 나머지 6분은 다 우한에 이제 방문한 이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이 보건당국이 파악한 3번째 환자의 접촉자는 밀접 접촉자 15명, 또 일상 접촉자 80명으로 모두 95명인데 6번째 확진자가 그중에 1명이었고요. 22일에 압구정로 한일관에서 3번째 확진자와 저녁 식사를 했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분은 일상 접촉자로 이제 격리하지 않는 능동 감시를 받아오다가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돼서 30일부터는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려했던 2차 감염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가적인 대응 체계나 그리고 병의 확산 속도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2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2차, 3차 감염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우한을 다녀오신 여행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번에 1명 새로 나오신 게 2차 감염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일상 접촉자로 처음에 분류가 되는 경우였고 사실은 밀접하게 식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가격리가 필요하셨던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한 여행력이 있거나 다녀오신 분들은 일상 접촉자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능동 감시와 더불어 자가 격리와 같은 그런 좀 더 강력한 그런 격리와 그런 수칙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들어오는 여러 이제 중국을 경유하시는 분들도 모두 국가적으로 조금 체계를 조직화해서 능동 감시와 동시에 만일 된다면 2주 이상의 자가 격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2주라는 거는 이제 잠복기 네, 잠복기를 말하고요. 거죠? 물론 2주 후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3주, 4주에도 가끔씩은 질환이 발생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말 그대로 신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알려진 바가 없잖아요. 백신과 치료제도 없는 네.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에 발생했던 사스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와 자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바이러스와 비교를 했을 때 전파력이나 뭐 치사율 이런 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우선 사스와 메르스,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 세 가지가 이제 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입니다. 그런데 사스와 메르스, 이 신종 코로나를 비교하면 그 전파력 같은 경우는 사스가 4 정도가 되고요. 메르스가 1 이하고 지금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연구에 의하면 2.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간 단계고요. 치사율은 가장 낮습니다. 사스가 10% 정도, 메르스가 거의 40% 육박하는데 지금 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2에서 3% 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 지금 전파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거든요. 네. 현재까지 감염 경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한간에 공기 중으로 감염되는 거 아니냐, 뭐 눈만 마주쳐도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대부분 공기 감염보다는 비말 감염에 의해서 접촉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뭐 결핵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예외적으로 예.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감염에 의해서 전염이 되었다는 보고는 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실 게 없고요. 제일 중요한 마스크나 개인 위생을 잘 지키시면 대부분의 감염은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위생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파 속도가 아무래도 빠르다 보니까 정부 역시 확산 차단에 지금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역 인력과 같은 대응책도 강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상 접촉자 그리고 능동 감시자에 대한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네. 이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상 접촉자는 말 그대로 보건소에서 하루 2번 열이 있는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만 추적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일상 접촉자도 밀접 접촉자와 똑같이 자가격리 정도의 그러니까 주거 생활이나 일상생활을 조금 제한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분들도 항상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개인 위생은 지켜주셔야 2차, 3차 지역으로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런 점에서 좀 더 강력하게 권고사항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가 격리라는 거는 그래도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집에서 있으셔야 되고 네. 가족하고도 접촉을 하면 안 되고 네. 가족과 컵이나 음식물 같은 것도 공유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전현매 기자, 정부도 대응책을 좀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겠나요? 지금 보건당국은요,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를 이제 경계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면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30일 브리핑에서 검역 인력으로 1차로 이제 250명을 지원한 데 이어서 국방부 100여 명을 이제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인력도 19명에서 328명으로 증원을 하고 전파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에도 이제 역학조사관을 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13일부터 26일까지 우한에서 입국한 2,991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고 매일 전화로 증상을 확인하면서 발열이나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격리 검사도 시행하는데요. 새로운 검사법을 도입을 해서 진단 결과를 6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곧 이제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진단 시약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지역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정부에서 우한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30일 밤에 전세기를 띄웠지요. 당초보다 좀 늦게 출발을 했는데 이 전세기를 통해서 귀국한 교민들은 충남 아산 그리고 진천 지역에 있는 임시생활시설로 들어가서 격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충남에 있는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전세기를 통해 들어온 교민들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무증상자만 귀국을 하는 건가요? 네, 1차로 정부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 한국인은 모두 367명입니다. 이들은 테너공항에서 중국 당국의 체온 측정과 검역을 거쳐 무증상자만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1차로 귀국한 탑승객의 수는 전세기 탑승을 신청한 722명 중 약 절반에 해당됩니다.
31일 오전 8시 김포공항에 도착한 탑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대로 별도 게이트에서 추가 검역을 받았습니다. 이 검역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만 임시 숙소인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나눠 2주간 격리 수용됩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으로 이송됩니다. 우한 현재에는 1차 전세기에 탑승하지 못한 교민 350여 명이 대기 중인데 추가 항공편에 대해 중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이 교민들이 천안 지역으로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때문에 천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산과 진천으로 격리 시설을 옮기면서 지역 주민들의 분위기도 좀 궁금합니다. 아산과 진천 지역의 주민들은 현재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의 임시 숙소로 결정된 아산에는 540여 명이, 진천에는 170명이 격리 조치됩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아산과 진천 주민들은 격리시설이 인구 밀집 지역과 너무 가깝다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한때 주민들이 트랙터와 지게차, 경운기를 동원해 임시 보호시설 진입로를 막아서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또 지난 30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민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일부 주민들은 달걀과 과자를 던지며 거친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종합병원이 없는 아산에 이들을 수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 주민 상의도 없이 임시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등 반대 목소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격리 시설이 있는 아산 그리고 진천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교민들로부터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확산이 되지 않을까, 지역 사회로 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일 텐데요.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교민들은 2주 동안 임시 생활시설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외부와 차단된 채 국가지정 격리병동과 연계한 질병관리본부의 집중관리를 받게 됩니다. 매일 의료진으로부터 발열 체크와 문진을 받고 1인 1실로 생활하게 되며 면회와 외출이 금지됩니다. 또 단체 식당이 아닌 도시락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임시 생활시설 내에 의료 인력과 소독시설을 배치하고 방역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관도 상주하게 됩니다. 정부는 교민은 물론 의료진과 행정요원이 주민들과 접촉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확진자는 즉시 병원에 옮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충남 지역의 상황 기자로부터 들어보고 왔습니다. 교수님, 이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네, 없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 주민들에 대한 감염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봐야 할까요? 우선은 이제 국내에 들어오신 교민들 중에 이미 이제 발열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유증상자가 있을 것이고 예. 앞으로도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민들은 바로 격리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접촉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네. 일반 주민들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절대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증상이 생기면 바로 치료와 격리가 더 철저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접촉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시설에도 어쨌거나 뭐 경찰관도 투입이 될 거고 네. 의료진들도 좀 배치가 될 거잖아요. 네네. 그분들에 대한 2차 감염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다 1인실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식사도 도시락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개인 화장실도 다 샤워실 1인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실 수 없고 방문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격리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또 같이 일하시는 의료진이나 다른 분들도 충분한 방역 옷을 입거나 마스크를 쓰시고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격리 시설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런 불상사는 당연히 없어야겠죠. 전현매 기자, 그런데 지금 이 격리 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은 반발이 좀 심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SNS 상에서는 반대의 분위기가 좀 일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들을 교민들을 좀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제 아산 진천 그 시설 주변에 있는 이제 일부 주민들이 좀 집단 반발 시위 이런 것들을 벌였던 것도 사실인데요. 네. 그 30일 정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가 아산이다 이런 손글씨 캠페인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는 한민족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무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 아산 시민도 우한 교민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뭐 화이팅 하세요. 네. 편히 쉬었다가 뭐
돌아가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게 국가 비상사태고 하다 보니까 뭐 불안감에 좀 우려하는 주민들의 심정도 이제 이해는 가지만 예. 좀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도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격리시설에 들어가 계시는 이 교민분들이 직접 이 메시지를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역 주민분들의 따뜻한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교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와 방역 당국의 조치를 좀 믿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원 지역의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겨울 축제 그리고 스키장 등 관광 산업 때문에 강원 지역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강원 지역 상황 장진철 기자를 통해서 들어볼 텐데요. 장진철 기자, 강원 지역에는 아직 환자 발생 상황은 없는데 방문객들이 좀 많을까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내 스키장에는 겨울마다 중국을 포함해 동남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최근 한 리조트에 문의해본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30에서 4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도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중국보다는 대만 등 동남아 관광객 비율이 높습니다. 이들은 강원도에서 숙박하기보다는 당일치기로 강원도 내 스키장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숙박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각 리조트마다 소독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강원도 내 유일한 국제공항인 양양국제공항은 중국 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중국 노선은 항저우와 닝보 이렇게 두 개 노선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여행객들도 많이 줄은 모습입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인 요즘이 막바지 겨울 관광 성수기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국민들이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어 도내 관광지 대부분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짝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업계와 지역 상경기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는 확산이 안 되도록 이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졌죠. 이런 이유로 강원도 역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 1번지인 강릉시는 터미널과 역에 열 화상 감지 카메라를 긴급 설치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해 선제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인데요. 또 춘천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던 마스크 8만 개 중 비상시 사용할 비축 물량을 제외한 3만 6천여 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응급실이 포함된 대형 병원과 금융기관 등 공공시설에 긴급 배부하고 있습니다. 도내 각 지자체 보건소에는 선별진료소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본격적인 개학 시즌을 맞아 교육당국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강원도 내 학생과 교직원 중 17명이 지난 13일부터 28일 사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지 않았고 의심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학교 단위로 대책반을 마련하고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학 연기나 휴업과 휴교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31일 기준 강원도 내에는 확진자는 없으며 능동 감시 대상자는 모두 3명입니다. 네, 강원도의 상황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 확진자 중에 한 명이 다중이용시설이죠. 영화관을 방문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다중시설이라면 영화관이라든지 백화점, 쇼핑몰, 그다음에 식당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회의나 그런 모임들이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2월 한 달은 최소한 그런 다중시설을 가능하면 이용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용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그런 개인위생을 지켜주시면서 혹시라도 증상이 유사한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2차, 3차 감염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중국에 여행을 한 경력이
있거나 2차 능동 감염자로 돼 있는 분들은 1339나 보건소에 연락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조만간 전국 의료기관에 진단 시약이 배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고 의료진에게 미리 연락을 하시고 검사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개인들이 지켜야 하는 이 개인 위생 수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시설 측에서도 방역 대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영화관이나 그런 쇼핑몰 같은 거를 방문할 때는 우리가 손을 이렇게 물건을 많이 만지게 됩니다. 예. 그러한 경우에는 그 다중시설을 운영하는 분들께서 가능한 한 소독과 세척을 매일 자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손세정제 같은 경우는 구비가 쉽기 때문에 거기를 오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좀 구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찾는 지역이죠. 부산 지역을 연결해서 기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에 있는 김한식 기자, 부산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전국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부산도 비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33만여 명으로 월 평균 3만 3천여 명이 부산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40만 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기대는 우려로 변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중국을 찾거나 중국에서 부산으로 입국하려던 개인 관광객들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취소일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취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더욱 암울한 것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부산 지역 관광산업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에어부산은 김해공항과 중국 사냐, 시안, 장가계 등의 4개 노선의 운항을 오는 2월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중국 상하이 항공도 중국 장가계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운항이 중단되는 노선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관광 산업에 대한 이 직격타, 이것도 역시 문제지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사실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가짜 뉴스도 온라인 등을 통해서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지난 29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무차별 유포됐습니다. 유통 경로는 SNS와 카카오톡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감염 우려자 인적 사항과 발생 경위, 조치사항, 향후 대책 등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메시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 가짜뉴스가 유포되면서 관할 보건소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날 5시 50분쯤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해당 메시지가 근거 없는 가짜뉴스임을 긴급 공지했고 보건소 측은 경찰에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소 측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온 만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최초 작성, 유포자를 찾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가짜뉴스가 무차별 유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가짜뉴스 유포를 중대 범죄 행위로 보고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꼭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과도한 불안감 조성이 경제 위축과 국민 생활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런 가짜뉴스는 만들지도 유포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가짜 뉴스가 이렇게 자꾸 퍼지는 이유들이 아무래도 2차 확산 그리고 3차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자꾸 만들어지고 더 빨리 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2차 감염에 대한 우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아직은 2차 감염이 시작한 단계고 중국에서 지금 아직은 계속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안정화될지는 조금 장담하기가 어렵고요. 최소한 다음 달 정도까지는 확산이 되지 않을까. 중국이 안정이 돼야 우리나라도 더 안정이 될 상태고 예. 하지만 중국의 상태와 상관없이 국내에는 이런 확진자라든지 의심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추적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이라고 말씀하신 거면
그러면은 2월 정도를 네, 2월 말씀하시는 정도까지는 아직 확산이 될 것 같고 네. 그 과정을 지나서 메르스 때처럼 한 두세 달 정도는 좀 소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람 간의 전염, 즉 2차 감염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역 내 확산 차단에도 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개월 그리고 3개월 정도가 고비가 될 수 있다, 확산이 계속해서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위생 수칙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해주고 계시지만 이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을 만한 예방법이 혹시 더 있을까요? 네, 우선 손 씻기는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20초 이상 철저하게 깨끗이 씻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마스크는 꼭 KF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를 쓴 아이는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마스크도 가능한 거고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은 당분간 조금 출입을 자제하시고 본인이 아프다면은 더더욱 집에서 조금 요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면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에서 변형이 된 거기 때문에 가볍게 앓는 분부터 증상이 없는 분, 그리고 폐렴까지 가는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거는 그 본인의 면역이라든지 갖고 있는 기저질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네. 건강하신 경우에는 훨씬 가볍게 모르고 알고 지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운동 잘 해주시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기 증상이 조금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 의료기관을 찾지는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전현명 기자? 네, 지금 일단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소에 뭐 손 씻기라든지 뭐 기침 예절 굉장히 중요한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는 이제 정말 필수로 쓰셔야 하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람과의 접촉 이제 거의 피하셔야 되고 뭐 가족과의 접촉까지도 이제 좀 자제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보건소나 이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이제 즉시 연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연락하신 후에 그 안내에 따라서 선별 진료소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전국 이제 500여 곳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라 1339 등에 전화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얼마 전에 WHO에서 국제 비상사태를 좀 선포를 했습니다. 교역 그리고 이동 제한은 그 비상사태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물자의 이동은 제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건데 사실 국내에서는 뭐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지만 중국인의 입국을 아예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좀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점은 이제 심정으로는 저희가 이해가 가지만 국제 협약이 있고 또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행은 조금 이 시기에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뭐 교육이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한 어떤 그런 방역을 통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고 추후에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관리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이 춘절 연휴죠. 2월 7일까지로 연휴를 좀 더 길게 연장을 했는데 이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이 지방에 내려갔던 중국 시민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많은 도시로 다시 인구가 몰리게 되면 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근데 중국이 대이동을 굉장히 뭐 몇십억의 인구가 대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염려가 되고 또 그 인구들 중에 많은 부분이 또 국내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분명히 대도시로 모이기 때문에 감염력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건 전체적으로 방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국내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렇게 능동 감시를 떠나서 밀접 접촉자에 준할 정도로 철저한 이런 전수조사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중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또 그리고 접촉자들에 대한 그런 국가적인 대책을 좀 요구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정부 그리고 지금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서 좀 제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1339에 전화를 할 때 연결이 잘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런 점을 좀 더
개선을 해주시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게 일선 병원에 키트가 이제 그런 진단 시약이 배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검사비라든지 그리고 진단 시약이 원활하게 제공이 되고 그런 점에서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확산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과 같은 곳을 방문할 때 기침 예절 등의 공공 예절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도 계속해서 헬로티비 뉴스 그리고 이슈 토크 등을 통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